정치공학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 제가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뭐 이게 김기현의 한마디, 뭐 김병민의 한마디 이런 것들이 인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사는 이 조선일보가 없는 것을 소설로 쓴 기사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일보가 전하는 이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급해진 여 한동훈 천하람 구원 등판시키자. 이게 이 시점에 이게 나올 얘기인가? 좀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냥 이상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찬찬히 들여다봤고, 그리고 이것은 뭔가 좀 분명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칼럼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조선일보 기사를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한동훈 장관과 천하람을 향한 적극적 구애에 나섰다. 기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 친윤 중심 당직 인선과 강제징용 해법,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논란이 겹치면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한동훈 장관에게 내년 4월 총선 역할을 맡기고 당의 취약 포인트인 비윤, 청년, 호남을 보완할 수 있는 천하람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대목들이 여러 군데 보인다는 점을 제가 좀 먼저 지적합니다. 우선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갑자기 막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뭐 역전당하고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급박한 건 아니다.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잘 나가다가 갑자기 확 떨어져 갖고서 확 역전당하고 뭐 이런 상황은 우선 아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컨벤션 이펙트라고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거 정상인데, 또 실제로 국민의힘 전대 직후에는 좀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그러다가 다시 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심각한 위기적 징후인 지지율의 충격적 하락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 일단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위기가 아닌데 위기라고 호들갑 떨어서 비상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 시점에 비상한 상황을 사용해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호들갑 떨어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 논란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친윤 중심 당직 인선, 강제징용 해법, 근로시간 개편안입니다. 그중에 강제징용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외교적 해법이고요. 근로시간 개편안은 좌파들이 근로시간 5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악법이라고 공격을 하고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바람에 좀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긴 하나, 이것 또한 원점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친윤 중심 당직 인선이라고는 하지만 뭐 친윤 중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친윤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강대식이까지도 친윤이라고 언론은 보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친윤 중심 아닌 이 당직 인선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건 뭔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친윤 중심으로 친윤 일색으로 이 당직 개편 인선을 하는 바람에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 대1 외교 해법이 잘못돼서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잘못 내오는 바람에 지지율 하락이 자초됐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딱 덮어씌우고 나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탈출하려면 해법이 빤한 거죠. 친윤 일색을 넘어서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친윤 아닌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준석 똘마니들밖에 없는 거죠. 유승민이 똘마니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람이가 갑자기 무슨 슈퍼맨 구원투수처럼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강제징용 해법 잘못됐으면은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되는 거네. 그럼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근로시간 개편안도 민노총 주장대로 따라가야 뭐가 해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나서 해법을 찾다 보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가 박수영이 이 부산 지역구의 초선 의원인데 뭐 경기도에서 정무부지사도 지내고 해서 또 행정관료도 해서 뭐 나름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초선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 된 지 이제 3년 된 초선에 불과한데, 이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는다는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건 뭐 논평거리도 안 된다 싶어서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머리보다 입이 빠르다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연구원장이 되자마자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이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당에 지금 총선을 1년 앞두고 연구원장이 됐으면 적어도 말이죠. 제 상식으로는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언론에 나올 일이 없어요. 나올 시간도 없어요. 왜? 총선 전략을 짜야 되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총선 1년 앞둔 시점에 총선 필승 전략에 청사진을 짜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저 언론 다니면서 인터뷰할 때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박수영이는 뭐 원장 되자마자 이제 여기저기서 불러 제꼈겠죠. 그러니까 나가서 떠드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경우 개인적으로 총선에 등판했으면 좋겠다. 아니, 여의도 연구원장이 개인 의견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주요 당직이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박수영으로 있을 때야 뭐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뭐 뉴스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여의도 연구원은 총선 전략을 짜는 데요. 여의도 연구원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초선 의원 박수영이 하는 말과는 무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한동훈 차출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동훈 장관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잠재력이 큰 그런 그 정치 상품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신상품 아닙니까? 신상품 출시를 하는데 한 달 전이 아니라 1년 전부터 이렇게 예고해 갖고서 김 질질 빼는 이런 신상품 출시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껴뒀다가 짠 하고 터트려야 이게 신상품이지. 선거 1년 전부터 뭐 차출을 하니 서울의 선대본부장을 맡길 수 있겠니 없겠니 뭐 586을 척결하는데 한동훈이 최적이라는 둥, 이렇게 신상품을 소비해버리면 막상 정말 필요할 때 임팩트 있게 신상품 출시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이런 전략이 있더라도 이걸 선거 총선 전략을 짜야 될 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오히려 이 박수영이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정무 감각이 뛰어나요.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한동훈이 총선 역할론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무관한 일입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야지, 당연히. 한동훈은 정치한 적도 없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한 적도 없는데도 여의도 연구원장 맡은 박수영이보다 정치적 감각이나 전략적 감각이 훨씬 높아요. 또 천하람이에 대해서 김기현부터 뭐 당연히 함께 가야 되는 구성원이다.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지만 천하람은 좀 더 온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전대 거친 게 얼마 됐다고 그걸 잊어버립니까? 유승민이 이준석이 똘마니 천하람이가 그 무슨 허모식인지 뭐 김모식인지 데리고 그 했던 짓들을 벌써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이 김기현 측이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참 내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기현 측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와 김기현 대표의 비서실장, 구자근이죠. 수차례 천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천 위원장이 만나자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아니, 집권당 대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천하람이 같은 따위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요. 그리고 만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천하람이가 지가 바빠서 못 만나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 하라고 대표 뽑아줬습니까? 나 참 얼척없어서. 천하람이가 얘기하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에 날짜를 몇 개 줬는데 제가 일정이 좀 안 돼가지고 좀 여유 있게 보자고 했다. 나 이런 이런 걸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게 천하람이고 이준석이고 유승민이에요. 이렇게. 그래, 고작 원외위원장 따위한테 휘둘리는 집권당 대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들은 못 차렸어. 자, 지금 이 지지율이 빠지거나 약보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긴장하는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지지가 특별히 더 좀 신경이 쓰이는 거 사실이에요. MZ세대의 동향이 걱정이 될 거예요. 좋아요. 자, MZ세대가 이준석, 유승민이 또 천하람이 같은 것들이 이 당 지도부에 배제돼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준석이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정치적으로 오염된 이 2030 세대들은 일부 뭐 등을 돌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된 정파 세력들이에요. 지금 민노총, 한노총, 양대 노조의 저항에서 우리는 보조금 같은 것도 안 받아요. 가난하지만 우리끼리 할 거예요. 라고 하는 MZ세대들이 그 정치적으로 오염된 저 천하람이 따위를 보고서 다시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한다고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무슨 생각들을 하는 겁니까? MZ세대를 그렇게 몰라요? MZ세대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공정이고 당당함이에요. 개성이 있게 자기 생각 어디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오염됐고 쇼잉하는 거를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위에 주는 척하는 위선을 혐오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도 보니까 저 김기현이가 무슨 학생들 1,000원 점심 그거 먹으러 갔던데, 이런 쇼를 해서 갖고 올 표라면 하루에 밥 12번도 더 먹겠다. 정치공학적인 접근, 보여주기식 접근으로는 절대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저게 보여주는 건지 쇼하는 건지 진정성이 있는 건지 거의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젊은 층이 좀 빠졌다고 해서 천하람이 어디 당직 기용하면 되겠다. 젊은 애들이 요새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빨리 1,000원밥 같이 한 끼 먹고 와야 되겠다. 어떻게 이 수준의 정치밖에 모르냐고. 정치공학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특히 MZ세대를 대상으로 그래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조급해서는 안 돼요. 1년 프로젝트예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거예요. 그런데 이 전략을 짤 여의도 연구원장은 허구한 날 무슨 전화 인터뷰나 라디오 인터뷰나 했었고 있고, 신상품 정말 임팩트 있게 출시해야 될 신상품 벌써부터 김이나 빼놓고 다니고, 당대표는 지지율 떨어졌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쇼잉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무슨 천하람 따위를 영입해서 어떻게 지지율 좀 보완해 볼까. 그렇게 조급하게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그야말로 이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준석 세력들한테 번번이 언론 플레이 당한다고. 당장 천하람이가 김기현이를 완전히 이게 자기 못 만나서 안 달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딱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만나자고 날짜도 여러 개 줬는데 내가 바빠서 아직 시간 못 잡았어요. 제발 좀 집권당 지도부답게 좀 담대하고 의연하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고 진단을 정확하게 좀 공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그들을 공감하고 열광시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두 번의 쇼 갖고 안 된다고. 이런 집권당다운 성숙함으로 이 위기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 점을 제가 고성국 칼럼에서 좀 특별히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